안녕하세요. 출석부지기 조성환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어,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기출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저도 잘 모르는 게 있지만은, 대부분 제가 이제 뭐 답이라든가 이런 걸 구하고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동계계절 수업 시험에서는 약 한 18번까지는 저희 중간시험 보는 해당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시면 되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3번에 있는 부분은 조금 다른 저희가 이제 보는 범위에서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건 가상 쇼핑이니까 그런 쉬운 문제 빼고 19번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주기억장치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보조기억장치란 건 일종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속도를 빠르면 빠를수록 물론 좋긴 합니다만, 주로 이제 데이터를 모아두고 저장하는데 많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죠. 자, 20번 문제 볼게요. 하드디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당연히 순차 접근 저장 장치가 아니라 직접 접근 저장 장치, 임의 접근 저장 장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회전 속도가 빨라야 디스크가 그만큼 액세스라고 하나요? 그 찾는 시간, 시그타임, 찾는 시간이 빨라진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되겠네요. 디스크 어레이를 구성해서 데이터 저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21번은 블루레이입니다. 생긴 연도별로 아시면 돼요. CD가 가장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DVD, 그 다음에 블루레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이렇게 높은 저장 용량을 갖습니다. 블루레이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굳이 얘기해 드리자면 CD는 한 700메가, DVD는 4.2기가, 블루레이는 한 25기가에서 양면을 할 때 50기가까지 그렇게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최신에 나온 그런 부분인데요. 자기 디스크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나 디스크 대신 반도체 메모리. 이거는 SSD입니다. 이 SSD를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온라인 게임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왜냐면 이 SS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찾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데이터 서로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시간이 기존의 하드디스크보다 2배 정도 더 빠른다고 합니다. 뭐 느낌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로딩 타임, 즉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보통 온라인 게임을 하려면은 해당 있는 서버랑 저희랑 이제 연동하는 그런 로딩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SD가 점점 느는 추세고 용량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후에는 SSD로 변경을 할 겁니다. 좀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낮아진 후에는요. 지금은 아직 가격이 비싸고요. 23번 컴퓨터 운영체제의 역할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하드웨어 장치를 관리하는 겁니다. 운영체제란 건 시스템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장치를 갖다가 소프트웨어랑 서로 연동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눅스 나오면 당연히 리눅스입니다. 이건 뭐 주라는 답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당연히 2번이겠죠. 어셈블리어는 저급 언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 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 시스템, 당연히 매니지먼트죠. 경영은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MIS가 되는 거고요. 이 앞글자에 있는 뜻을 조금 아시면 좀 편해요. 공급망 관리 같은 경우에는 서플리, 즉
공급에 관련된 부분으로 다 영어 약자들이기 때문에 앞 글자만 아시면 됩니다. 예. 2는 2로 시작하는 부분은 자원관리였나요? 예, 그렇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올바른 설명은 자 4번이네요. 어떤 조직에 필요한 논리적으로 연관된 데이터 집합을 구조화함으로써 검색과 갱신을 효율화한다. 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8번 문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권한으로 데이터를 이용하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권한으로 줄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동일한 권한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로그인 예전에 얘기했던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로그인하는 그런 부분들, 로그인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구조, 표현 방법, 제약 조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당연히 스키마 관련한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의를 내린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중 하나의 통신망으로 모든 정보를 수용하려고 개발된 정보통신은 ISDN입니다. 예,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그런 정보망들을 한꺼번에 여기랑 비슷한 게 이제 이전에 시험이 이제 뭐 BCN이라고 해서 광대역 그 통합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이랑 유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와이 하면 당연히 알로하입니다. 네, 하와이 하면 알로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통신망의 주된 목적으로 부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집중형 시스템이 아니라 분산형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통신망은요, 분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컴퓨터 통신망은. 그러니까 뭐 문제가 이제 컴퓨터 통신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분산과 연관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는 모뎀에 관련된, 이 33번은 모뎀에 관련된 부분이죠. 예.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시그널을 상호 변조해서 항상 우리 인터넷 쓰면 집에 눈 깜빡깜빡이는 그런 것들이 다 모뎀입니다. 자, 그래서 33번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교환 방식으로 부적절한 것은, 네, 시스템 교환 방식은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저희가 패킷과 회선, 그 다음에 데이터 그램 방식은 배웠는데 시스템 교환 방식은 아마 배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연결 장치. 네트워크는 한 부분에서 한 부분을 연결해 주는 건데, 프로토콜은 그냥 규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강의했을 때. 그러니까 약속만 하는 거지 이거를 뭐 연결하는 연결 장치는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위상 기준으로 정보통신망을 분류할 때 각각의 단말기가 뭐 점대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 컴퓨터에 연결돼서, 중앙 즉 가운데에 서버가 있는 형태, 그건 성형이겠죠. 예. 그 다음에 VoIP는 당연히 보이스가 들어가면 인터넷 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성 관련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확장성이 뛰어나고 어쩌고저쩌고, 확장성이 뛰어나고 추상화, 확장성과 추상화만 들어가면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확장성과 추상화는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을 만질 수도 없고, 구름은 굉장히 많이 커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구름에 관련된, 구름으로 이제 대체를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TCP/IP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TCP/IP 39번이죠. TCP/IP 부분. 자, 그 다음에 기억관 이익은 도메인과 IP 주소죠. 40번 도메인과 IP 주소. 네.
자, 41번 문제. 이거 좀 저도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4번에 보시면 HTTP가 약자가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토콜입니다. 하이퍼텍스트를 송수신하기 요 뜻이에요. 즉 HTTP에 관련된 뜻이 요 뜻입니다.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뭐 약자를 갖다가 하는 부분이라서 뭐 뜻만 아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이라고 하죠. 42번 문제. 예, 수신자에게 전송하기 위해서 데이터 호스트까지 지나면서 경로를 짓는 것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루팅이라고도 해요. 루팅이라고도 하는데 라우팅이라고도 하고 뭐 어떤 발음은 루팅이라고도 많이들 하십니다. 네. 루트로 아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렇고 43번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는 건 당연히 검색 엔진이죠. 예, 뭐 우리가 키워드 검색, 뭐 메타 검색, 뭐 이런 거 있는데 4번 고르시면 안 되겠죠. 예, 검색 엔진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전자와 편분할 때 가장 일반적인 프로토콜은 SMTP와 POP3, POP3라고도 하는데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자상거래는 A가 없습니다. B와 C만 있습니다. 예. B는 비즈니스고 C는 커스터머겠죠. 그러니까 B와 C만 있으니까 나머지 B와 C가 아닌 것들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전자상거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스팸 메일이 들어가면 무조건 피싱입니다. 예, 스팸 메일이 들어가면 무조건 피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빼내서 사용하는 것들 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속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정보보안 강화, 분산 서비스 거부. 분산 서비스 아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컴퓨터는 분산 서비스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작은 것들을 하나 가져간다고 해서 다른 큰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분산을 해야만 그런 부분에서 보안을 더 적절히 할 수가 있고요. 링크로 연결됐다고 하면 무조건 하이퍼텍스트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즉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이용하실 때 인터넷상에서 해당 글자나 문자를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 그 내용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한 겁니다. 레스터 이미지는 픽셀, 네모난 픽셀로 이루어진 걸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JPEG 파일과 굉장히 영향이 크고, 우리가 보통 그 디지털 카메라에서 찍는 사진들은 무조건 거의 다 레스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몇 곱하기 몇이라고 돼 있죠. 뭐 예를 들어서 1200 곱하기 900이면 가로 1200, 세로 900의 그 점들이 모여서 레스터 이미지를 구성한 겁니다. 그만큼 하는데 확대를 하게 되면 이게 손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나 1번이 되겠죠. 49번의 정답은. 예.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미지 데이터의 양은 많아지고, 그리고 JPG 파일은 이미지 데이터를 손상이 됩니다. 예, 손상이 되기 때문에 레스터 이미지 파일 형식은 무조건 다 손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벡터만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벡터만 이미지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고요. 예, 레스터는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디오 파일 형식은 WA 웨이브입니다. MPEG는 이제 그 비디오 파일 형식이고요. 예, 동영상 파일 형식이라고 하죠. GIF나 BMP는 그림 파일 형식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빠르게 문제를 다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답을 한번 말씀을 드려가면서 풀어봤어요. 예, 뭐 도움되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면 어느 정도는 이제 문제를 빠르게 푸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연습을 많이 해서, 특히 제가 보기에는 2012년도 거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새 교재로 나온 거는.
그때 2012년도 문제를 많이 포함해서 풀고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